자, 오늘은 우리가 스토어를 꾸미기에 앞서 스토어를 꾸밀 자료들을 모으는 시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공수하기라는 부분을 배우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무료 스탁 이미지 확보하기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스탁 이미지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네이버에다가 이미지를 검색하는 일반적인 그런 이미지들은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저작권을 주장할 때 다시 법적인 어떤 논쟁에도 조금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영리를 추구하는, 즉 어떤 우리 광고를 하기 위한 그런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저작권이 무료인 사이트에서 자료를 가져다가 쓰는 게 안전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사이트인 픽사베이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네이버에다가 픽사베이라고 쳐볼까요? 여기 검색어는 픽사베이 이렇게 치시면 여기 62만 플러스 뷰티풀 프리에서 쭉 적혀있죠. 여기 픽사베이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픽사베이 사이트가 이렇게 열려져서 보여집니다. 이 픽사베이 사이트는 일반적인 사진만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션이나 벡터 이미지 또는 비디오나 아니면 음악 아니면은 효과음과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무료로 저작권이 없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사이트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는 All Images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거실의 생활용품 또는 어떤 리빙 용품 같은 걸 팔겠다. 그러면 간단히 거실 이런 식으로 쳐서 보시면은 그것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위쪽에 있는 요 첫 줄 이미지는 스폰서 이미지예요. 이거는 이제 돈을 내고 쓰시는 이미지가 되겠고, 그 밑에 있는 이미지들은 로열티 없는 이미지로 무료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진을 일일이 다 찍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여기서 괜찮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있다면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하나 골라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사진을 한번 저장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해당 사진을 클릭.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사이즈는 제일 큰 사이즈는 로그인을 하셔야지 받을 수가 있고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인 1920 사이즈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운받을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해두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문서에 아직은 우리 폴더가 없으니까 새 폴더를 한 개 만들어 볼게요. 폴더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직접 2024 1회차 저는 이렇게 적었지만 여러분들 별칭을 적으셔도 되고 아무것도 어떤 이름으로 주시든 본인이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분이 2회차죠. 자, 그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면 저장이 끝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픽사베이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아 보시는데요. 이미지를 대략 한 3개 정도 한번 받아 볼게요. 픽사베이에 이렇게 사진을 올려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만약에 관련된 사진들이 있으면 요 밑에 관련 무료 이미지들이 이렇게 떠 있기도 해요. 근데 요런 거는 이제 스폰서 이미지니까 요런 거는 다운받지 마시고 무료 이미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다운로드 1920 정도 사이즈로 해서 다운로드.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아까 저장한 경로가 그대로 열려 있다면
그 이름대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저장하는 방법 어렵지 않으니까 픽사베이에서 이미지 한번 마음에 드는 것들 찾아서 저장을 해보세요. 여러 개도 상관없어요. 여러 개도 상관없어요. 3개라고는 얘기했는데 3개보다 더 많이 저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신기해요. 잘 안 되시는 분은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는 이미지만 다운받는 사이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후에 내가 유튜브 같은데 예를 들어서 무슨 명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컨텐츠를 올리시겠다 한다면 비디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찾아보면요, 이렇게 로열티 없는 동영상들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 웬만한 거 뭐 마음에 드시는 것들을 좀 많이 받아놓고 그거를 연결해서 내가 멘트를 적어주거나 아니면 멘트를 얘기해도 그게 하나의 동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게 픽사베이예요. 영상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자, 두 번째 사이트는요,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제 픽사베이와 굉장히 비슷한 사이트인데 두 가지 다 그냥 저작권 무료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언스플래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언스플래시 이렇게 치시면은 무료 사진 및 이미지 다운로드라는 사이트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로 언스플래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서도 이미지를 우리가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여기 검색창이 있고 이 검색창에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적어보면 이 위쪽에 있는 이 두 줄은 유료 이미지, 그러니까 스톡 이미지가 되겠고 이 밑에 있는 이미지들은 무료 이미지라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언스플래시 플러스 요거는 다운받으려면은 뭔가 이제 잠겨져 있죠. 그래서 요런 게 적혀 있지 않은 것들 중에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제 픽사베이처럼 무료 이미지 스탁 사이트이긴 한데 한 군데만 알았다가는 그래도 되게 다양한 이미지들을 우리가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알고 있을수록 우리가 그래도 그 상황에 맞는, 그러니까는 제품에 맞는 이미지를 또 쓰실 수가 있는 거라서 한 번 더 추천드리는 사이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마음에 드시는 사진을 또 받아볼 건데요. 원하시는 사진을 클릭하시게 되면 사진이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는 원래 사이즈, 그러니까 원본 사이즈로 크게 다운을 받는 거라면 그 옆에 있는 요 화살표는 다운로드의 크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조절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아까와 같이 저장하는 창이 뜨죠. 그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내가 원하는 경로에 저장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언스플래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시는 사진들 한번 저장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이런 사진을 저장하겠다 선택하시고 여기서 다운로드 사이즈 고르고, 아니면 나는 아예 큰 걸로 받겠다 하면 무료 다운로드로 눌러서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도 됩니다. 사이트요. 네. 다운로드 하면은 하단에 뜨잖아요. 네. 감사 표현하거나 저작자 표시를 하라고 쓰잖아요. 네네. 쓰잖아요. 네. 이거 안 하면 문제 생기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사실 제일 뭐 정확하게는 해주시는 게 낫긴 한데요.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도 해요. 실제 찾기가 좀 힘드니까. 다른 사이트들도 아마 그렇게 많이 떠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언스플래시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시고요.
잘 안 되시는 분은 질문 주세요. 지금 11시 3분이니까 2분 정도 더 받아보고 프리픽으로 넘어갈게요. 자, 언스플래시에서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셨다면 세 번째로는 프리픽이라는 사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픽은 픽사베이나 언스플래시랑은 조금 다른 점이라면 PDF, PSD 파일이나 EPS 파일 등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보면은 포토샵을 좀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일러스트 같은 걸 좀 다룰 수 있는 분들, 즉 그래픽 편집이 좀 더 가능한 경우라면 프리픽이라는 이 사이트를 좀 자주 이용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프리픽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네이버에 프리픽을 적고 프리픽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프리픽 사이트이고 내가 여기다가 찾고 싶은 걸 적어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난 똑같이 거실 적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거실 사진들이 그대로 보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왕관을 쓴 것들이 무료가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서 왕관 안 쓴 것 중에 괜찮은 것들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거실 이미지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 그림이 있죠. 요건 이제 사진이고 요건 이제 그래픽 그림이잖아요. 그럼 만약 얘를 클릭해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는다 라고 한다면은 다운로드를 받는데 이렇게 zip 파일로 묶여집니다. 요거를 제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한번 압축을 풀어 볼게요. 자, 압축을 이렇게 풀어서 보면은 이렇게 EPS 파일이 있죠. 그러면 이런 거는 일러스트 같은 데서 열어서 잠깐만요. 여기서 열게요. 잠시만요. 혹시 이런 그래픽 편집 툴을 아신다면은 저런 걸 이제 EPS를 불러와서 예를 들어 여기에서 뭐 여기 화초를 치우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쓸 수가 있는 게 실제 이 프리픽에서의 좀 장점이라면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보여드리려고 잠깐 열어보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패스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화초를 여기 앞으로 치우고 싶다든지 아니면 얘를 뭐 맨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보이게 하고 싶다든지 필요 없으면 뭐 지워버리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더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더더욱 이 프리픽이라는 사이트가 좀 더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근데 꼭 모른다고 해도 상관은 없죠. 이 그림 그대로를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이미지 같은 경우도 뭐 이미지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벡터 그래픽들이 저렇게 EPS나 AI 파일들이 제공이 된다는 게 좀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네임카드, 즉 명함을 제가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명함 디자인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명함 디자인을 들어가서 조금 수정해서 내 명함으로 쓸 수도 있겠죠. 저기 재밌는 그런 일화가 하나 있었다면 제가 보통 이렇게 프리픽이라든지 이런 무료 이미지 스탁 사이트를 알려드리는 그런 과정이 보통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뭐 전 일단은 블로그 SS 마케팅 쪽의 과정,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쇼핑몰 쪽 과정, 이렇게 두 가지 과정에서는 이렇게 무료 스탁 이미지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블로그 과정을 하시던 분의 얘기였어요.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저는 좀 기억에 남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이 명함 디자이너에게 명함을 의뢰를 맡겼었대요. 근데 너무나도 명함이 마음에 들어서
거기를 되게 많이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 명함이 그대로 있더래요. 아, 뭐 애가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무료 스탁 이미지잖아요. 무료가 아니라 유료래도 그 디자이너들은요, 완전한 창작은 사실 어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걸 만들 텐데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하면 어떤 것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를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 이런 뭐 스탁 이미지나 아니면 이런 데 들어가서 좀 괜찮다 싶은 디자인들을 스크랩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운을 받아 놓는 거예요. 그랬다가 클라이언트가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그대로 쓰여졌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쪽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완전한 창조는 없다. 언제나 모방에서 시작을 한다 하죠. 자, 네. 좀 근사하게 만드실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포그래픽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근사한 안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참고해서 파워포인트에서 만들면 화려한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수도 있겠죠. 뭐 리플렛 같은 거 만들 때도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물론 이런 것들도 다 보면 벡터 그래픽 형식이기 때문에 EPS나 AI 같은 파일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래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이제 다운받아서 내용만 좀 수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는 게 되게 다양해요. 로고라고 쳐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이제 로고 모양들도 있어서 여기서 내가 좀 괜찮아 보이는 로고를 조금 수정해서 만드시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프리픽이라는 사이트는 혹시 이 중에서 그래픽을 조금 아신다, 그러니까는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걸 조금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쓰기 좋은 사이트인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 보시면 돼요. 이런 거 보면은 만약에 내가 사진 뭐 그래픽 툴을 모른다, 그럼 어쨌든 얘를 다운받아서 여기만 잘라서 쓰거나 여기만 잘라서 쓰거나 그렇게 잘라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툴을 아시는 분도 쓰기 괜찮고 이렇게 뜨면은 가입해서 쓰면 돼요. 저는 가입을 아마 구글로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은 받아집니다. 아까 커피라고 쳤었죠? 다운이 안 돼. 무료 저기 다운이 안 돼. 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런 경우는 회원 가입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해서 써보시거나, 그쵸, 뭐 가입하기 해서 뭐 보면은 구글로 계정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구글 아이디 있으시니까 그걸로 연결해 가지고 쓰시면 제일 편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음날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받는 게 가능해요. 아까도 저도 무료 한도에 도달했다라고 떴는데 로그인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바로 또 저장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받고 싶으면 회원가입해서 어차피 로그인 해가지고 받으시면 돼요. 여기는 AI 파일이 제공되네요. 이런 식으로. 자, 프리픽 한 번씩 보시고요. 만약에 회원가입하기 싫으신 분은 다음날 들어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제가 받으시라고는 안 할 거니까 프리픽이란 사이트 그냥 들어가서 좀 살펴보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이트인 플렉티콘이란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플래티콘은요, 네이버에다 치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잠시 구글로 가겠습니다. 구글 창에다가 플래티콘이라고 적어주시면 벡터 아이콘 및 스티커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플래티콘 사이트가 보입니다. 네이버에 찾으면 웬 블로그들만 잔뜩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구글에서 찾는 게 제일 편해요. 눌러서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아이콘 모양을 검색해서 찾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운동용품을 팔겠다. 그러면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쳐보면 운동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이렇게 보이죠. 만약에 채소 또는 뭐 야채 이렇게 쳐보면은 채소나 야채에 관련된 아이콘들이 이렇게나 많이 보여요. 중간에 얘는 광고예요. 아시죠?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요게 너무 좀 귀엽네요. 그럼 나는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 요 표시가 다운로드예요. 눌러서 여기 PNG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PNG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림 파일 종류의 하나인데요. JPG 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진 같은 걸 저장할 때 많이 쓴다면 PNG 파일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배경이 없는 이미지를 저장할 때 PNG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일단 무료 다운로드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쉽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티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세 페이지 같은 데도 보면은 조그마한 어떤 이런 그림들을 쓸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카드 뉴스 같은 거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쓰시기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컴퓨터를 친다. 뭐 컴퓨터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우리가 뭐 SNS 중에 뭐 인스타그램 이렇게 쳐보면요, 인스타그램에 관련된 아이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SNS를 조금 꾸며가지고 만들고자 한다. 예를 들어 뭐 명함에다가 이런 로고를 넣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용하실 때 이렇게 로고를 찾으시면은 일일이 그런 로고를 만들지 않고도 쉽게 만드는 게 가능하겠죠. 유튜브도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두시면은 아무래도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사이트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꽃집을 한다. 그러면 꽃이라든지 이런 걸 쳐보면 꽃과 관련된 아이콘들이 나오고, 거기서 로고를 만들 때는 좀 단순한 모양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로고를 만들면 괜찮겠죠. 이 빵 끄드는 것도 귀엽네요.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면 로고가 마음에 드니까 저는 다운로드를 하나 받아볼까요? 여기도 그냥 무료 가입하세요. 요 똑같아요. 프리픽하고. 그래서 저는 지메일 계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픽하고 같이 연결된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기능이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플래티콘이란 사이트까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제가 아이콘에서만 찾았지만 아이콘 말고 스티커에서도 찾아도 돼요. 그러면 아이콘하고 스티커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하죠? 이런 느낌의 이미지들도 여러 가지 얻을 수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아이콘을 더 좋아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스티커에서도 이미지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마음에 드시는 거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미지 저작권 무료 사이트 4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한 번씩 다운로드 받아보시면서 질문 있으신 부분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명 이미지 만들기라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진을 찍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상품의 배경 이미지를 제거하고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들어가는 사이트가 리무브비지라는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요, 네이버에다가 이미지 배경 제거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removebg.ko 이렇게 적혀있는 사이트가 보일 거예요. 자, 여기를 들어가셔서 여기 배경 제거를 눌러서 배경을 없앨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 해볼게요. 아까 받은 이미지 중에 해도 되고, 네, 마땅히 지금 배경을 제거할 이미지가 없기는 하네요.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선택해서 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배경을 제거하고 상품만 이렇게 저장을 따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을 하다 보면은 눕기 따기라는 걸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의 배경이 없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만 딱 이렇게 놓고 싶다든지 할 때 그 배경을 제거해주는 사이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경은 다른 배경으로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다른 사진을 불러와서 그 배경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리무브지에서 여러가지 제공해주는 마음에 드는 배경을 가져다가 쓰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또는 색깔로도 넣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색깔 말고도 여기 색상표의 색깔 중에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깔아서 색깔을 채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블러를 이용해서 배경을 그냥 흐리게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일단은 주인공인 소파만 뚜렷하게 보이고 나머지 배경은 흐리게 보이니까 좀 더 눈에 띄기는 하겠죠? 지우기 복원에서는 삭제할 부분을 더 삭제하거나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선 좀 잠시 여기 나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문질러서 삭제하겠다라고 해주면 그 부분을 이렇게 얘가 파악해서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소파 안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탁자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요 이미지에선 좀 애매하죠. 이거 다운로드 누르면 되는 거. 마음에 들게 됐다면 다운로드 눌러서 다운받으면 돼요. 자, 이미지비지에서 만약에 이미지가 마땅히 없다 하시는 분은 요 밑에 있는 예시 이미지들 중에서 선택해서 활용해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차가 가져와지면서 배경이 날아갈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들게 잘 됐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사진들로 연습을 해보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사진을 직접 찍어서 제품 사진을 찍어서 그 제품의 배경을 날려버리고 싶을 때 이 리무브비지라는 사이트를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우리가 컴퓨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인 샌드 애니웨어를 활용한 핸드폰으로 사진 공유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핸드폰에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는, 간단하다기보다 제일 이제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USB 케이블을 꽂아서 연결하는 방법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실 거고요. 그 방법은 USB 케이블이 없으면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카카오톡 PC 버전으로 전송해서 보내기라는 방법이 있기도 한데, 그 방법의 경우는 이미지를 전송할 때 원본 사이즈가 좀 줄어들게 되거나, 동영상의 경우는 동영상의 사이즈 제약이 있어서 큰 동영상을 못 보내게 되는 그런 단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번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을 건데 마찬가지로 로그인해서 다운받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전송을 할 때 좀 쉽게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 Send Anywhere라는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알아두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 이 Send Anywhere는 핸드폰에도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컴퓨터에도 설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나 어쨌든 이 Send Anywhere가 설치가 되어 있는 기기들 간에는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 뭐 음악 파일 어떤 거든 상관없이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우리가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보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아이패드에다가 사진을 옮기는 게 좀 쉽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럼 저는 핸드폰에서 샌드 애니어로 아이패드에서 받아볼 수 있게 그렇게 보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해놓으면은 계속해서 어떤 기기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파일을 전송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 오늘 요 장치를 좀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일단 핸드폰에 샌드 애니어 설치하는 것부터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 볼게요. 플레이스토어의 검색창에다가는 Send Anywhere라고 적겠습니다. Send Anywhere 하고 요 검색을 해서 요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Send Anywhere 파일 전송이라 보일 거고요. 지금 제 핸드폰에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뜨지만 여러분 핸드폰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므로 아마 설치라고 떠 있을 거예요. 요거를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 권한은 모두 허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Send Anywhere 열어보면요. 요렇게 창이 뜰 건데요. 최근에 우리가 다운받은 것들 또는 뭐 캡처한 것들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제 핸드폰에 통화한 거를 다 녹음이 자동으로 되게 해놨다 보니까 통화 녹음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다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 녹음했던 것 중에 좀 중요한 파일이 있다. 그럼 이런 걸 선택해서 뭐 예를 들어 컴퓨터에다 보내거나 이런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거고요. 최근은 이제 진짜 최근에 찍은 것들 이런 게 보이는 거라면 사진은 최근에 찍은 사진들서부터 쭉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6일자, 뭐 15일자, 13일자 이렇게 일자별로 내가 찍은 사진들을 한 번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요 사진의 왼쪽 상단의 동그라미는 사진을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선택해서 보낼 때 이용하시는 거고요. 요 옆에 있는 요 동그라미는 날짜, 그 날짜 찍은 사진을 몽땅 선택할 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은 우리가 보낼 공간을 마련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계속 할게요. 자, 비디오는 비디오, 내가 찍은 비디오 사진들이 보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옮기고자 할 때 마찬가지로 날짜별로 선택해서 옮길 수도 있어요. 오디오, 앱, 연락처, 파일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 카톡으로 만약에 어떤 파일들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컴퓨터로 바로 옮겨서 보고 싶거나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거를 이용하시면 좀 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플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만 얘기를 드렸고 일단 요것만 있으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컴퓨터에도 샌드 애니어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설치가 완료되신 분은 잠시 핸드폰을 닫고 컴퓨터에서 마찬가지로 샌드 애니어를 찾아가 볼게요. 그냥 네이버에다가 샌드 애니어 치시면 돼요. 그러면 대용량 파일 전송 샌드 애니어 사이트가 보일 겁니다. 들어가셔서 물론 이 사이트 자체에서도 바로 보내거나 받을 수 있지만 매번 우리가 사이트에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보내기 하는 것도 쉽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파일을 다운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요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아마 이렇게 윈도우 모양의 다운로드 버튼이 보일 겁니다. 여기를 클릭할게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뜨면 그냥 저장 한번 눌렀다가 exe 파일, 여기 실행 파일이니까 클릭 한번 해서 이게 저장 설치가 그러니까 저장이 다 되면 설치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엣지 브라우저에서 제가 세팅해 놓은 대로라면 그냥 exe 파일이니까 열기 눌러서 바로 설치 파일을 실행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PC에다가 열어요, 선생님? 아니 그냥 열기 누르셔도 돼요. 네. 네. 왜냐면 exe는 설치 파일이기 때문에 네. 바로 그냥 열기하면 설치 프로그램이 열릴 거거든요. 일단 저는 여기 끝까지 일단 가야 얘가 이제 받아져서 열려지니까 조금 기다릴게요. 거기서 해온 걸 펴도 되죠? 아니, 안 해도 돼요. 아, 굳이요? 자, 만약에 설치 프로그램이 열리게 되면 아마 이렇게 뜰 거예요.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그래서 앱이라는 건 프로그램이고 디바이스는 장치잖아요. 즉, 우리 컴퓨터에 이 앱을 설치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 폴더나 이런 건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설치 누르세요. 지금 요런 경고창이 뜨는 이유는 거의 이 교실, 즉 1교실에는 거의 샌드애니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블로그나 이런 거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샌드애니어나 요런 스탁 이미지 프로그램들 요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설치가 돼 있다면 요런 창이 뜰 거고요. 아마 그 전에 설치가 안 돼 있었다면 요런 창이 뜨지 않은 채 바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상관은 없어요. 요거 뜨면 그냥 확인만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파란색 바가 요 끝까지 가겠죠?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설치가 다 되거든 완료 버튼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대로 마침 누르시면은 샌드애니어가 열리면서 이 창은 닫아지게 될 거예요. 요 이제 웹사이트도 닫으셔도 돼요. 요게 원래 샌드애니어 화면인데요. 잠깐 저는 요 화면도 잠시 닫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보시면 샌드애니어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요런 버튼이 생겨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굳이 사이트 안 들어가고 요 버튼만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PC에 샌드애니어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핸드폰 화면 여기서 우린 사진을 옮길 거니까 사진을 누를게요. 요 화면이 왜 갑자기 떴는지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실 거니까 잠깐 제가 닫아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간 화면은요 샌드애니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샌드애니어를 설치를 했다면 아마 샌드애니어 어플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샌드애니어 어플을 들어간 상태인 거고 요건 광고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 사진 누르면 이렇게 이 핸드폰에 최근에 찍은 사진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요 사진들을 한번 가져와 보려고요. 그러면 이날 찍은 모든 사진을 다 가져와도 되겠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진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눌러서 선택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진만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진과 비디오를 같이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진 8개에 비디오 1개 해서 9개를 가지고 오려고 선택했어요. 여기 옆에 혹시 보내기라는 버튼 보이실까요? 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거는 핸드폰 화면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숫자가 뭐가 나와요? 네, 저랑 아마 다른 숫자겠죠? 그리고 여기 위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뭐 몇 분에 뭐 완료가 된다 이렇게 보이죠? 이 시간 안에만
이 숫자를 우리 컴퓨터의 샌드 애니어야 여기 받기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띄어쓰기는 필요 없고요. 숫자 6자리만 쭉 적고 확인. QR만 나오는 건 왜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QR코드를 찍어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번호가 안 나오고 QR만 나오는 거예요. QR만 나왔어요? 네. 잠깐만요. 요것만 마저 설명하고. 그래서 자, 그러면 바로 저장하면 다운로드 폴더로 가기 때문에 폴더를 따로 지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옆에 그래서 요 옆에 있는 요 폴더 모양 그림을 누르시고 우리 오늘 만들었던 폴더 거기로 할까요? 문서에 어디 보자. 여기 있다. 폴더를 선택해서 폴더 선택할게요. 아니면 새 폴더 따로 만들어도 되고. 그러고 여기 밑에가 다운로드예요. 요걸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빨라요. 그림에 집어넣는데요? 처음에 했을 네, 뭐 그림이라는 폴더에다가 넣으실 거면 그림에다 받으시면 되겠죠. 이게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컴퓨터에 있는 아까 우리가 받아놨던 사진들 있죠? 그런 거를 핸드폰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해요. 그것도 한번 절차를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요거 화면은 다시 빠져나와서 제가 종료를 잠시 해놓고 설명 계속 하겠습니다. 자, 여기 PC에 보시면 여기 파일 전송 보이시잖아요. 네. 여기를 눌러보면 아까 처음 화면처럼 보내기 받기 화면이 보여요. PC에서 이번엔 핸드폰으로 저장을 하는 거. 그러면 네. USB로 네. USB 꽂아서 컴퓨터에서 옮기지 않아도 이게 깔려 있으면 이걸로 옮기면 네,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USB 불편하잖아요. 갖고 그러니까요. 끼고 다니고 그거 이렇게. 모르겠어요. 네, 인터넷이 된다면 네, 상관이 네. 없습니다. 아, 인터넷 안 되면 저도 좋네요. USB 쓰고 있어요. 안 될 리는 없지만 거의. 네. 그죠? 네. 자, 계속 설명할게요. 네. 그리고 USB로 옮기는 경우는 우리가 경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카톡으로 받은 거냐, 아니면 사진으로 찍은 거냐, 다운로드를 받은 거냐에 따라 경로가 다르다 보니까 경로를 확인하고 옮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샌드애니어가 좋은 점은 날짜별로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찍은 또는 캡처한 또는 뭐 카톡으로 받은 몽땅 그런 사진들을 선택해서 다 옮길 수가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한 점이 있고요. 아니면 옛날 사진, 그러니까 내가 오래전에 찍은 사진들은 날짜별로 보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갤러리에 가셔서 사진들을 선택하고 샌드애니어로 공유를 해서 보내셔도 돼요. 그래서 되게 좀 유용하게 쓰고 있는 그런 어플이기는 합니다. 자, 이제 반대로 컴퓨터에 있던 좀 전에 우리가 다운받은 사진들을 핸드폰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보내는 거니까 여기 보내기, 여기다가 파일을 끌어다 놔도 되지만 클릭해서 고르셔도 돼요. 그러면 내가 옮길 사진들을 이제 선택을 하겠죠. 하나, 뭐 여러 개 옮길 때 많이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하고 끝 번째 사진은 Shift 누르면서 클릭하면 연속된 파일이 선택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하고 만약 떨어져 있는 내가 원하는 사진들만 꼭 골라가지고 옮기겠다 이럴 때는 컨트롤 누르시면서 선택하시면 내가 원하는 사진만 선택해서 옮길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사진을 선택을 했고 여기서 제가 열기를 누르면 반대로 이번엔 이렇게 PC에 이렇게 몇 분 후 만료해서 번호가 뜹니다. 이거를요 이제 핸드폰에서는 샌드애니어를 들어가서 여기 받기 있죠? 이건 이제 핸드폰 화면이에요. 요 받기를 가셔서 여기다 키를 입력하거나 요 옆에 QR 보여요? 요 QR 눌러서 요 QR을 찍어도 돼요. 찍으러 한번 가볼까요? QR 누르고 찍어볼게요. 네, 적으면 되는데 적기 싫을 땐 QR로 찍어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다 전송이 완료가 됐는데 이렇게 파일을 우리가 몇 개 골라서 옮긴 경우는
파일을 몇 개 골라서 옮긴 경우는 갤러리에 보면은 샌드애니어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 폴더 안에 그 사진들이 저장이 됩니다. 갤러리로 가서 보여드려 볼까요? 선생님 이거를 번호를 찍고 샌드예요. 그다음에 뭐 눌러요? 옆에 그거? 여러 가지 사진들을 이제 다운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수정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는 사이트가 미리 캔버스나 캔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다 비슷한 사이트이긴 한데요. 회사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캔바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만들어진 사이트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미리 캔버스보다 이전에 있었던 사이트이긴 한데 약간 그러다 보니까 감성이 좀 호주 감성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감성에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 요거를 쓰기보단 처음에는 미리 캔버스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리 캔버스를 먼저 좀 볼 건데요. 캔바나 미리 캔버스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를 적당하게 익히신 후에 나중에 캔바를 들어가 보시면 대략적으로 아마 기능은 거의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는 그래서 미리 캔버스를 기준으로 좀 볼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로 가셔서 미리 캔버스 쳐볼까요?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5초 회원가입 있죠? 요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하실 건데 네이버로 가입하시거나 구글로 가입을 좀 해주세요. 뭐 둘 중에 하나가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가입은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어서 네이버로 가입하셔도 되고 구글이 편하신 분은 구글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본인이 편하신 걸로 가입을 좀 하시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 매번 뭐 인증을 해야 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은 네이버 또는 구글.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나 블로그를 많이 쓴다 하면은 거의 네이버에 로그인을 많이 하죠. 그래서 네이버가 좀 편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어쨌든 여기나 둘 다 확인하기는 편해서 일단 가입을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게 뜰 거냐면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게 뜰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고 연결만 해주시면은 나중에 네이버 아이디로 바로 로그인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도요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여기 로그인이 돼 있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로그인이 됐죠. 그리고 누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나가도 돼요? 로그인 되어 있으시면은 나가주세요. 로그아웃 좀 해주세요. 이게 로그인 유지하기를 누르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꼭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 여시는 분이 그 화면을 그대로 보게 돼요. 그래서 내 화면이 아닌 그 화면에다 작업을 해서 저장을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물론 우리 집에서는 사실 연결해 놓으면 되게 편하죠. 그쵸?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공용의 장소니까 다른 분들도 이 미리 캔버스를 쓰시기 때문에 로그인이 혹시 되어 있어요. 다른 걸로 로그인이 혹시 되어 있다면 로그아웃을 좀 해주시고 다시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는 것을 좀 그럼 부탁드릴게요. 다시 네. 닫고 다시 들어가야 돼. 내 디자인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리 캔버스를 주로 이제 설명하면서 쓰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만들었던 디자인들을 불러다가 다시 작업을 할 때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이렇게 유튜브에 썸네일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또는 이런 프로모션 이미지 같은 거를 다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업체 같은 거 운영한다면 리플릿 같은 걸 만드시는 것도 요 안에서 다 가능해요. 그래서 다뤄두시면 좀 괜찮은 사이트라 설명을 드리는데 캔바는 호주에서 만들어진 사이트라면 미리 캔버스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RC 만든 업체 있죠. 그 알약 만든 업체 거기서 만들어진 게 이 미리 캔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제 디자인을 만들 거니까 저도 요 위쪽에 새 디자인 만들기 누를게요.
여기서 보시면 직접 입력은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사이즈를 적어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직접 적어서 입력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픽셀,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 단위로 내가 원하는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최근 사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가 최근 사용했던 사이즈가 보이는 거고요. 일단 미리 캔버스가 좋은 점은 뭐 유튜브, 페이스북 요 각각의 사이즈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이즈를 잘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뭐 인스타그램에 내가 프로필에 올릴 사진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골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사이즈가 대략 맞게 나오기 때문에 사이즈를 일일이 다 외울 필요가 없어서 조금 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천에 요거 그냥 골라서 들어갈게요. 아마 처음 화면이 이렇게 뜨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 저랑 화면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아마 요 레이어라는 부분일 건데요. 나중에 복잡한 디자인을 하실 땐 레이어를 꺼내 놓는 게 편합니다. 아마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와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을 쓰신 분들은 레이어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레이어라는 거는 일종의 층과 같은 건데 막 사진들이나 아니면 요소들이 겹쳐져 있을 때 아래에 있는 걸 선택하기 힘들 때 이런 레이어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꺼내놨는데 잠깐 X 눌러서 닫아 놓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는 게 요 위쪽에는 요 눈금자가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쵸? 요거가 아마 없을 건데 요것도 제가 꺼내서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기 전체 메뉴라는 데를 눌러보시면 여기 레이어는 여기 레이어 순서를 열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안내선에 보시면은 이런 안내선을 표시하거나 눈금자를 꺼내는 그런 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내가 정확하게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안내선을 맞춰서 이 줄에 맞춰서 뭐 작업을 놓는다든지 이러면은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시게 되는 게 안내선이고요. 눈금자 같은 경우도 내가 대략적으로 중간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생각하는 중간과 그 위치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치수를 좀 보면서 작업을 할 때는 눈금자도 꺼내져 있으면 좀 편해요. 한번 세팅해 보실까요? 여기 전체 메뉴, 안내선 설정, 안내선 표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 안내선이 막 움직이는 게 싫으신 분은 잠궈놔 버려도 돼요. 그리고 여기 눈금자 보기 체크하면 여기 눈금자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체크하신 분은 레이어 순서도 한번 이렇게 켜서 레이어가 나오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셨다면 이제 오늘은요 제가 이 미리 캔버스에 기본적으로 요 기능들을 그냥 쭉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를 바로 만들 거는 아니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로고를 만들 때 이 미리 캔버스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위쪽에 있는 이 메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작업을 하다가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누르는 메뉴가 되돌리기. 그 다음 요거는 다시 실행 메뉴예요. 너무 되돌렸다 싶을 때 다시 돌아가는 메뉴.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 작품의 제목을 적는 란이 되겠죠? 그리고 모양을 만약에 여기서 다 제작을 했다. 그러면 이후에는 다운로드를 눌러서 저장을 하시는 그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이렇게 간단하게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왼쪽 면에 각각의 툴들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템플릿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템플릿이라는 거는 어떠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형식을 템플릿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검색을 하면은 그에 관련된 템플릿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제가 적어봤어요. 그러면 학생과 관련된 템플릿들이 쫙 뜨죠. 미리 이렇게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 놓은 템플릿들이고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눌러서 적용을 하면 여기 사이즈에 이제 어느 정도 맞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템플릿의 오른쪽 하단에 왕관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도 좀 있죠.
얘네들은 무료가 아니라 유료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료 중에 고를게요. 자, 만약 이렇게 고르면, 그리고 내가 만약 이런 디자인을 가져오고 싶으면 이렇게 누르면 얘가 요 화면으로 가져와져서 우리가 조금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인데 그건 이제 수능 때죠. 지금은 수고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신에 이걸 바꾸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 없으면 클릭해서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수험표 지참시가 아니라 여기는 예를 들어서 학생증 지참시 40% 너무한 것 같으면 가격 뭐 20% 할인, 이렇게 바꿔서 만드시면은 진짜 어렵지 않게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생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만들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쁘게 만들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 템플릿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식이기 때문에 내가 고칠 것뿐만 살짝 수정해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글씨 고칠 때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파랗게 블록 지정이 되고요. 클릭해서 원하는 부분을 지우신 후에 적으면 됩니다. 나는 치킨 텐더를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를 줘볼까요? 초콜릿을 준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남학생을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클릭하면은 요 가장자리에 동그란 표시들 보이죠? 요거는 크기 조절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커지고 반대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작아지게도 설정할 수가 있죠. 사진 편집할 때처럼. 네, 맞아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회전이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각도로 회전해서 놓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나는 만약에 이렇게 놓겠다.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마음에 드는 대로 배치해서 두면 되니까. 어렵나요? 이런 게 템플릿이에요. 템플릿은 미리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난 이런 디자인이 좋아요. 다시 바꾸고 싶으면 클릭해서 교체를 해주시면 디자인이 바뀌어졌을 거고, 여기 안경 쓴 애는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럼 선택해서 지우고 다른 이제 안경 쓴 학생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해도 상관없죠? 근데 완전히 똑같이 우리가 쓰진 않잖아. 왜냐면 우리 IN 안과가 아닐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정을 해줘야지, 나한테 맞게. 어쨌든 적당하게 내가 맞게 수정했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해서 쓰시면 돼요. 자, 템플릿 어렵진 않으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 템플릿이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있으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저는 새 창 하나 다시 열어서 나머지 부분들 조금만 더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에 창을 새로 열 때는 여기 전체 메뉴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 하고 사이즈를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1000에 1000을 골라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저작권 같이 생겼는데. 자, 두 번째, 여기 작업 공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아니면 좀 전에 작업했던 게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서는 최근에 내가 작업했던 거를 다시 가져와서 작업을 할 때, 그때 작업 공간이에요. 저는 이거를 평소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쓰고, 그 이외에도 제가 활용할 때도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 제가 작업했었던 것들이 있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시 가져와서 다시 좀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눌러서 디자인을 불러온 후에 수정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작업 공간이에요.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따로 작업하신 게 없기 때문에 안 나오거나 아니면 좀 전에 우리 템플릿 작업한 거 정도만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작업 공간에 내가 작업한 것들이 쌓이게 돼요. 자, 다시 제가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이번엔 사진 설명드릴게요. 사진은 이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사진들을 여기서 우리가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필요한 사진이 있다면
사진을 누르고 사진 검색에 찾아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채소가 필요해요. 그럼 채소를 치면 채소 그림들이 보이죠. 물론 여기서 왕관을 쓴 애들은 무료 아니고 왕관 안 쓴 거 중에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요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누르면 이렇게 가져와지고 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늘려서 배치를 해서 쓰시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사진을 선택해 보시면 사진의 투명도를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을 선택했을 때 필터를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터를 주면은 같은 사진이라도 조금 다른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필터 효과를 주실 수도 있고 직접 조정해서 밝기나 대비 또는 채도 등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맞추실 수도 있으세요. 지금 온도가 약간 뭐랄까 따뜻한 느낌이면 약간 이렇게 차가운 느낌으로 온도를 내려줄 수도 있고 선명도, 흐림도 정도를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네트는 뭐냐면 가장자리를 우리가 좀 어둡게 할 때 비네트라고 하죠. 가끔 이제 우리가 사진에 어떤 효과를 줄 때 이렇게 비네트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색상 채우기는 지금 어차피 여기 그대로 채워지니까 네, 색상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색상을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강도를 설정하면 이런 식으로 색깔을 채우는 기능인데 별로 쓰진 않을 거라 그냥 가볍게만 설명했고요. 그림자는 그림에 이렇게 그림자 들어가게 해줄 때 방향이나 아니면 색상, 투명도 또는 거리 등을 조절해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마스크는 가해를 이렇게 흐리게 해서 뭐 우리가 이미지를 넣고 싶다든지 동그랗게 이렇게 가져오고 싶다든지 한쪽에만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다든지 할 때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활용해서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사진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라 한번 좀 소개를 드려봤어요. 선생님 질문 하나만. 네, 질문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이라는 곳은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사진만 이제 들어있잖아요. 이거 말고 내가 아까 전에 다운받은 또는 내가 아까 전에 찍은 사진들을 가져올 때는 업로드예요. 업로드를 눌러서 여기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가져온 사진들 또는 다운받은 사진들 보이죠? 이렇게 선택해서 열기 해보면 사진을 가져올 수 있고 클릭하면 여기 들어왔어요. 업로드로 한번 사진도 가져와 보세요. 아까 전에 불러왔던 사진 아무거나 선택해서 열기 하시면 얘가 불러와지고 선생님 네네 이게 저기 뭐야 페이지 추가를 누른 다음에 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그냥요? 네, 업로드 눌러서 업로드 해서 사진을 선택하시고 열기.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뜨네요. 다시 불러와 볼게요. 이럴 때가 가끔 있긴 한데 그럴 땐 껐다가 키면은 문제가 없기는 해서 잠깐만 닫았다가 다시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되네요. 그죠? 자, 업로드로 한번 사진을 가져와 보시고 잘 되신 분은 요소. 시간이 지금 12시 53분이긴 한데. 자, 요소는 여러 가지 일러스트 요소들을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미리 캔버스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일러스트 요소들을 가져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도형을 가져다가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도형에서 이런 원을 가져와서 크기를 조절한 다음에 색상을 예를 들어 까만색으로 놓고 뭐 요 위에다가 텍스트를 적어서 텍스트는 뭐 흰색으로 해서 뭐 배치를 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양을 꾸며서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애매하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요 업로드까지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어차피 뭐 나머지 부분들 또 그렇게 뭐 앞에 부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니까 요거 한번 쭉 가볍게 설명드리고 그러고 로고 만드는 걸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시간이 조금 애매했네요. 그러면 현재 업로드까지 해서 한 번씩 보았는데 여기까지 잘 안 되신 분 잠깐 질문을 받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미리 캔버스를 다시 열어서 기능들 한 번씩 쭉 설명드리고 그러고 우리 로고 만들어서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 그런 작업까지를 하겠습니다.